법인으로 안 돼요. 정치자금 기부가. 이게 바로 오세훈이 한 거예요. 그리고 선관위에 신고된 계좌로만 정치자금을 받게. 아무 계좌로만 받지 마. 하고 굉장히 어떻게 보면 정치자금에 대해서 엄격하고 투명하게 법안을 바꾼 게 오세훈이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이제 법인을 못하니까 소액 다수의 개인 후원이 활성화가 됐고 불법 정치자금의 온상으로 지목된 지구당을 없애버렸고 예, 그때 굉장히 센세이셔널 했습니다. 그래갖고 이게 이제 이 세 가지 법안이 오세훈법으로 불리는데 당시에 오세훈 의원이 발언한 내용을 보면 모든 후원회에는 기업 및 법인단체 후원을 금지하고 모든 정치자금의 수입은 선관위에 신고된 복수의 계좌를 지출은 단일 계좌에 의하도록 했습니다.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계좌를 통해서 예를 들면 여론조사를 하잖아요. 그러면 캠프에서 선관위에 신고된 계좌로 여론조사 비용을 지급을 해야 됩니다. 돈을 안 주고 여론조사 결과를 받으면 그게 공짜가 되는 거고 그게 정치자금을 받은 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이제 2004년에 오세훈이 했던 일이다. 근데 이제 정작 본인이 이렇게 어떻게 보면 투명한 개정안을 만들어 놓고 여기에 지금 발목이 잡히게 생겼다는 겁니다. 최근에 이제 지난주에 윤석열이 명태균 여론조사 수수로 이제 그 유죄가 됐잖아요. 징역 2년 실형. 그리고 명태균 씨는 징역 1년 9월로 법정 구속이 됐습니다. 법정 구속이 됐는데 이걸 좀 비교를 해보면 이진관 재판부입니다. 여기는 이진관 재판부. 이진관. 근데 보면은 여론조사 58번 중에 14회만 지금 인정이 됐고 명태균이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했고 암묵적 합의가 있었다. 계약서는 없었지만 앞서 이제 김건희와 명태균은 계약서 없다고 무죄를 받았는데 아니다. 니네는 계약서는 쓰지 않았지만 서로 암묵적 합의가 이루어진 거야라고 받고 윤석열은 징역 2년에 추징금 1,396만 원. 근데 요거를 이제 비교를 해보면 오세훈의 혐의 같은 경우에는 10번을 무상으로 제공받았고 그 비용 같은 경우에는 윤석열은 주지를 않았는데 오세훈은 제3자 후원회장 김한정이 3,300만 원을 대납했다. 대신 지불했다. 이 혐의를 받고 있고 내일 오후 2시에 선고가 나오는데 특검은 징역 1년 6월을 구형했습니다. 비슷하죠. 보면 3,300만 원이 다 인정이 된다고 하면 징역 1년 내외로 나올 것 같아요. 나올 것 같은데 만약에 인정이 혐의가 제대로 안 된다고 하면 무죄. 예, 무죄가 나올 것 같습니다. 과연 무죄가 나올지 안 나올지 저도 궁금해서 나름대로 이제 분석을 해본 건데요. 유죄 가능성을 높이는 4가지 사항이 뭘까라고 보면 대납이 됐다는 거. 이 옆에 있는 이 숫자들은 나름대로 그 수학적으로 계산할 때 가중치를 준 겁니다. 대납이 됐다는 게 이제 유죄 가능성이 있고 강철원이라고 서울시 정무부시장 오세훈의 오른팔입니다. 최측근 강철원 씨와 명태균의 뭐 여론조사 문구 수정이랄지 여러 협의가 있었다는 점. 그리고 이제 이게 중요한데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의원이 오세훈이 여론조사 대납을 했고 오세훈을 위한 여론조사였다라고 법정에서 증언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에 플러스 강혜경 씨가 있죠. 강혜경. 여러분 기억하세요? 강혜경 씨가 같이 똑같은 증언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일하게 이 재판에서 오세훈 재판에서만 강혜경과 명태균이 둘이 이제 앙숙인데 서로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명태균과 강혜경, 김영선 3명의 증언이 일치합니다. 이렇게 되면 3인성호 아시죠? 3인성호. 없던 호랑이도 3명이 말을 맞추면 만드는데 그런 나쁜 의미의 3인성호가 아니고 예를 들면 명태균과 오세훈의 여론조사 계약서가 없는 상황에서 암묵적 합의가 있었냐 없었냐를 판사가 생각할 때 이 주요 관계자들의 일치된 증언은 굉장히 판사에게 심증을 굳히게 하겠죠. 그리고 윤석열 판결에 암묵적인 네. 참 살다가 또 이런 일이 오늘도 방송 인터넷 지금 모뎀이 꺼져가지고요.
모뎀이 왜 꺼졌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비가 오다 보니까 여기가 전력이 좀 불안해가지고 제가 이제 뭐 도심 한복판에 있는 게 아니라서 예, 좀 매번 사고가 나서 여러분께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지금은 잘 보이시나요? 예. 이게 예, 인터넷에 다시 연결이 됐는데요. 예, 다시 오고 있군요. 어이구, 꺼져버려가지고 다 나가버리셨네. 아이고. 죄송합니다. 지금 인터넷 모뎀이 연결한 그 선이 지금 갑자기 꺼져가지고 다시 재부팅을 하느라고 예, 사과의 말씀드립니다. 오디오 사고에 이어서 이제는 인터넷 사고까지. 인터넷 그래도 나름대로 지금 광 케이블 설치를 했는데 예, 오늘 좀 비가 와서 그런지 좀 연결이 끊기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계속해서 이제 이어서 하면 무죄 가능성을 높이는 세 가지도 있다라는 겁니다. 무죄 가능성을 높이는 세 가지가 있다라는 것인데 일단은 오세훈과 명태균이 직접적으로 뭐 계약하거나 했던 그런 것들이 없어요. 이게 약한 건데 그리고 이제 강철원과 김한정, 오세훈 측근 이분들은 당연히 이제 부인을 하고 있죠. 이것도 이제 불리한 정황이고 그리고 구조적으로 김건희 윤석열 사건은 조금 차이가 있다는 점, 완전히 똑같지는 않다는 점이라서 무죄 가중치 합계를 0.85로 예, 계산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무죄 가능성을 높이는 것보다 유죄 가능성을 높이는 점들이 더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이제 저희가 계산을 해보니까 수학적으로 계산을 해봤을 때, 그럼 뭐가 제일 중요할까?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게 증언이에요. 예. 증언 신뢰도에 따라 유무죄가 갈릴 것이다 라는 겁니다. 지금 증언 신뢰도에 따라 김태균, 명태균, 김용선의 증언을 만약에 인정을 한다. 여기 이제 강혜경 씨까지 플러스해서 이걸 인정을 한다고 치면 유죄 확률이 이렇게 높아집니다. 68에서 72%까지. 근데 증언의 일부와 정황 증거만 인정했을 때는 60%까지 떨어지고 핵심 증언의 신빙성을 배척하게 되면은 45%, 50% 이하로도 갈 수 있다는 겁니다.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유무죄를 가질 핵심은 결국에는 이 이진관 재판부가 인정했던 이 암묵적 합의를 인정을 할 것이냐 이번 재판부에서도 이건데 일단은 이 판사가 어떤 스타일인지가 중요할 것 같아요. 이 양반이 어떤 스타일인지 알면 좀 이렇게 파악을 해볼 수 있을 텐데 일단 그냥 이거를 제가 AI와 함께 수학적으로 분석을 해봤을 때는 공개된 증거를 기반으로 조건부로 추정을 해봤을 때 62.2%가 지금 그러니까 일단 유죄가 나온다는 거죠. 공직선거법 100만 원 이상 나올 확률이 62.2%. 그리고 이 수학식 이거는 뭐 이것까지는 제가 아까 보여드렸지만 유죄 증거를 가중치를 주고 무죄의 증거를 가중치를 줬을 때 유죄의 증거가 더 많다. 거기서 이제 가중치 때문에 62.2%. 공개 자료의 분석 가중치를 적용한 추정치로 봤을 때는 62%다. 약간 보수적으로 한 겁니다. 이건 보수적으로 한 건데 이거에 대해서 그러면 이 재판장이 어떻게 생각할까 가장 중요하잖아요. 예. 그리고 만약에 이제 유죄 확정 시에 서울시장 재보선은 언제냐? 이거 궁금하신 분들 많을 텐데 벌금 100만 원 이상만 확정되면 이제 시장직을 상실하게 되는데 시나리오 A 만약에 확정 시점이 2016년 9월 1일부터 그러니까 내일은 1심이고 2심, 3심 해가지고 내년 2월 28일까지만 3심 유죄가 확정이 되면 시장 선거일은 2027년 4월 7일입니다. 4월 7일. 예, 4월 7일이고 만약에 확정 시점이 내년 3월 1일 이후로 된다. 유죄는 됐지만 된다라고 하면 이때 시장 선거일은 2027년 10월로 넘어간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여기서 날짜죠. 날짜가 2027년 2월 28일까지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에 따라서 재보선의 날짜가 바뀐다라는 겁니다. 사실은 이제 공직선거법 같은 경우는 원래 원칙이 1심 6개월, 2심 3개월, 633 그래가지고 3심 3개월. 내일 만약에 나온다라고 치면은
내년 1월까지는 이 원칙에 따르면 그래야 되는데 조희대 대법원이 이거를 그 결론을 안 내리고 붙잡고 있어 버리면 이건 좀 알 수 없다라는 겁니다. 하여튼 밑도 끝도 없이 되게 밀릴 가능성이 있는데 일단은 2심까지만 우리가 이제 사실심이라고 해가지고 형량을 결정하는 거는 1심, 2심이에요. 3심에서 형량을 결정하지 못합니다. 3심에서 대법원에서는 무죄냐, 유죄냐 요거만 따져요. 법리 적용을 잘못했냐, 제대로 했냐 요거만 따지는데 2심에서까지 유죄가 유지가 되면은 3심은 거의 자동으로 거의 90% 이상 유죄가 확정이 되는데 다만 언제까지 내년 2월 말까지 3심이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에 따라 근데 저는 나올 것 같거든요. 만약에 1심 유죄가 나오면 내년 2월 28일 전에는 최종적으로 유죄가 확정이 돼서 내년 4월 7일에 내년 4월 7일에 서울시장 선거는 다시 할 것 같다는 게 저희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그러면 이 재판부가 지금 서울중앙지법 형사 22부 조형우라는 이제 부장판사입니다. 조형우라는 부장판사인데 이분이 재판부의 증거 판단, 조형우라는 사람이 어떤 스타일일까라고 이제 생각을 해보면 객관적인 증거를 굉장히 중시하는 분이더라고요. 이분이 객관적인 증거를 중시하는 분이더라. 그리고 뒷받침 없는 주장은 주로 배척하더라. 지금 다른 재판. 이분이 이제 어떤 재판을 했냐면 대장동 1심. 대장동 1심에서 윤석열 검찰이 이재명 대통령의 대장동 배임 금액을 4,895억 원이야 라고 이게 배임이라고 기소를 했어요. 근데 이분이 이 조형우 부장판사가 이걸 인정을 안 했습니다. 아니야. 이거는 계산이 안 돼. 그거는 니네 생각이야. 니네가 그럼 만든 거야. 라고 해갖고 이게 인정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확실한 걸로만 계산을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갖고 김만배가 받은 추징 금액이 그냥 428억 원. 유동규한테 주기로 약속했던 천화동인 지분 절반 428억 원만 김만배 너 추징금 내. 그리고 남욱과 정영학은 추징금을 내리지도 않았어요. 왜? 검찰 니네가 계산을 못하잖아. 계산을 똑바로 해야 내가 그걸 내릴 거 아니야. 근데 428억 원은 어디 있냐. 정영학 녹취록에서 김만배가 정영학과 야 그럼 내가 동규한테 얼마 줘야 돼? 라고 했을 때 자기들끼리 쭉 계산을 하면서 최종적으로 428억이란 결론이 나옵니다. 그게 물증이 있으니까 그 정영학 녹취록 물증에 기반해서 김만배에게 428억만 추징을 했다는 거예요. 이분이 그런 스타일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정황 증거로 공모관계 판단을 할지 말지 요거. 이게 이분이 또 어떤 판단을 선고를 했냐면 최상병 사건 관련해서 임성근 사단장 있잖아요. 임성근 사단장한테 실형 주심 판사예요. 그리고 임성근 사단장이 국회에 가서 위증으로 거짓말한 것도 이분이 추가로 유죄 판결을 내렸고 수사 기소 절차를 엄격하게 굉장히 본다. 예를 들면 특검 수사와 관계없는 것들은 그냥 공소를 기각해 버립니다. 공소를 기각해서 굉장히 원리 원칙에 투철한 판사다. 이렇게 지금 파악이 됩니다. 그리고 이분이 이제 법정 운영을 어떻게 했는지 이제 또 살펴보면 일단 유죄가 인정이 되면은 굉장히 센 겁니다. 이 유죄가 인정되면은 굉장히 세게 형량을 내리더라. 그리고 대장동 피고인 같은 경우에는 전원 다 법정 구속을 했다. 일부는 예를 들면 정민영 변호사 같은 경우는 검찰 구형보다도 훨씬 높은 형량을 선고를 했습니다. 너는 성남도시개발공사에 공직자와 준하는 일을 했는데 넌 사실상 공직자인데 야 인마 왜 그런 짓을 했어 하면서 정민용에게 아마 징역 7년 그리고 유동규에게 징역 8년 이렇게 선고를 해서 검찰 구형보다 높게 했어요. 유동규를 봐주려고 검찰이 유동규 구형을 되게 적게 했거든요. 4년인가? 제 기억에 그랬던 것 같은데 이거를 나중에 7년으로 이제 7년인가 8년으로 대폭 늘려버렸습니다. 유동규에 대해서 그런 약간 스타일이다. 그리고 법정 질서 절차를 굉장히 중시하고 기록과 쟁점을 굉장히 상세하게 설명한다. 대장동 선고 당시에 판결문 읽는 데만 2시간이 걸렸다.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리 원칙주의자다. 근데 한편으로 이 얘기는 뭐냐면 법리와 원리 원칙을 너무 중요시하다 보면 이진관 재판부처럼 가장 중요한 게 제가 그거라고 그랬잖아요. 여기서 내일 재판부가 지금 이거를 인정하느냐 마느냐예요. 사실은 이게 가장 핵심입니다. 이진관 재판부는 이거를 인정을 했는데 만약에 원리 원칙을 따지는 분이다. 근데 나는 이거 암묵적인 거 모르겠어. 라고 해서 보면 만약에 내일 무죄 나올 가능성도 없지 않다. 그래서 이제 아까 퍼센티지가 봤을 때 62%밖에 안 나왔지만 어찌됐든 50%는 훨씬 넘는다는 겁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내일 오세훈 서울시장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1심 선고가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내란숙의 윤석열 그리고 명태균 씨가 받았던 선고 형량을 비교해 볼 때 오세훈 시장도 피해가기는 어려운 거 아닌가? 유죄 판결 나오지 않을까?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변호사님? 혐의가 그거죠. 명태균 씨한테 2021년 그 네. 서울시장 보궐선거할 때 여론조사를 받고서 돈 주세요 하니까 이제 대납시켰다. 그렇습니다. 3,300만 원. 이게 이제 법조인들 사이에서는 이게 유죄 가능성은 상당하다. 왜냐하면 공범들이 인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근데 이제 관건은 이제 벌금 100만 원이 넘느냐 그거죠. 예, 그래서 벌금을 이렇게 100만 원 넘게 받을 것이냐 이 네.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조금 법원이 그 정도로 지금 이제 현직 서울시장에 대해서 용기 있게 선고를 할 거냐 이 부분은 조금 관전 포인트인 것 같아요. 아니 서울시장이라고 해서 눈치 보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법원이? 네. 원래는 안 되죠. 근데 눈치를 본다는 건가요? 예, 많이 보죠. 유력한 차기 대권 주자고. 그렇죠. 이재명 전 대표도 차기 유력한 대권 주자인데 왜 이렇게 눈치를 안 봤습니까? 다 기소해 버리던데. 정말 되게 뼈아픈 얘기네요. 참 예. 근데 저는 이 사건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게 그 김건희 윤석열 씨와 지금 명태균 씨 관련된 좀 사건들이 좀 동일한 범죄 내용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여러 네. 명이. 근데 지금 김건희 씨에 대해서는 1, 2심이 무죄가 났고 내일 모레 이제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고 윤석열 씨에 대해서는 같은 혐의에 대해서 유죄가 났고 1심에서 유죄가 나서 지금 항소심이 이제 시작이 될 거고 네. 지금 이건데 사실은 김건희 윤석열 사건과 비교해 보면 오세훈 시장 관련된 사건은 훨씬 더 클리어하고 깨끗해요. 간단해. 판단이 쉬워요. 네. 일단 돈이 오갔고요. 오가서 3,300. 예, 그리고 말을 들었다는 당사자의 일관된 진술이 있어요. 예. 나경원을 이기는 여론조사 필요해. 예. 사실 저는 그걸로 나경원을 이기는 여론조사 필요해 그리고 3,300. 예. 전 이 두 개로 전 끝났다고 떨어진다. 봐서 예. 그래서 저는 이거는 판결이 매우 심플하게 나올 가능성이 저는 매우 높지 않나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만약에 이게 유죄가 나온다면 지금 변호사님께서는 100만 원 이상이 나올지 안 나올지를 걱정을 하시는데 저는 만약에 이게 유죄가 된다면 100만 원 이하가 100만 원 이하로 나오는 게 훨씬 더 이상해요. 지금 네. 모양이. 근데 댓글창에 혹시 예. 99만 원 나오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럴 검사도 그러니까 이거는 99만 원 세트처럼. 그러니까 이 사건은 예. 사건의 내용이나 쟁점을 아시는 분들은 뭐 생각하시겠지만 이거는 유죄라고 한다면 100만 원 이하로 내기가 더 힘든 사건이에요. 더 힘들다. 예. 예. 그래서 저는 오고 간 금액이 있기 그리고 이거는 때문에. 뭐 유죄가 거의 확실해 보이고 예. 그리고 유죄가 확실하기 때문에 이건 100만 원 이하로 가는 게 훨씬 더 어렵고 그래서 판사가 아마 그 자기 편하기 위해서라도 100만 원 이상으로 갈 수밖에 없는 사건인데 저는 사실 이 사건은 거의 걱정을 안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이렇게 뻔한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사람을 서울시장 후보로 내세우는 정당입니다. 국민의힘이 국민들을 무시해도 이렇게 무시할 수가 없고요. 네. 저는 그리고 근데 그런 사람도 당선되잖아요. 추경호처럼. 그러니까 저는 네. 대구에서 추경호 내란 중요 임무 종사자 혐의로 재판받고 있는 추경호 후보가 대구에서 또 당선되지 않았습니까? 추경호 시장이 지금 가자마자 한 일이 예, 박근혜 전 대통령에 박근혜 대해서. 대통령 관련해서 지원해주고 그 다음에 대구의 그 홍준표 그 전 시장 그 흔적 지우기, 그러니까 컬러풀 대구라고 바꿨던 그 네. 캐치프레이즈를 전부 다 바꾸느라고 다시 또 그 예산을 쓰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참 답답하고 한심한 겁니다. 네. 그러니까 뭔가 이제 국민적 상식이 통용되는 이런 정치가 되어야 하는데 우리 현실은 늘 그렇지가 않더라. 예외의 변수가 있더라라는 것이고 이 관련해서 명태균 씨가 지금 뭐 구속되어 있긴 한데 지방선거에서 오세훈 시장 당선되자마자 한마디 SNS에 했잖아요. 글을 올렸습니다. 오세훈
본인도 알다시피 1심 유죄가 나온다. 경고망동하지 말고 자중자애하라. 이게 과연 글을 남겼습니다. 예언이 될지 예, 지켜봐야겠네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1심에서 1, 2심에서 모두 무죄를 받았던 김건희 씨 경우에도 24일 날 대법원 대법원. 선고가 예정이 되어 있는데 이게 기일을 좀 옮겨주시오라고 특검에서 요구했더니 딱 네. 8일을 옮긴 겁니다. 그래도 한 넉넉하게 한 한 달 정도를 했으면 그 사이에 뭐 여러 가지 검토를 할 텐데 이렇게 일주일 정도 말미를 두고 한 것은 어떤 대법원이 지금 어떤 결심을 하고 있다고 예상을 해야 됩니까, 변호사님? 결론을 바꿀 리는 없는 거죠. 만약에 결론을 본인이 뭔가 대법원에서 바꿔야 될 필요가 있다 하면 이게 절차가 굉장히 뭐 보고서하고 어쩌고 주심 있고 하기 때문에 예. 결론은 이제 뭐 바꾸고 변동은 없는 것 같고 예. 뭐 디테일 정도 조정을 한다 정도 의미인 네.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무죄? 그렇게 되면 안 되지 않겠어요? 유죄 취지 파기환송? 제가 지난번에도 이게 대법원에서 뒤집기는 정말 일반 사건도 그렇고 힘들다 말씀드린 게 있는데요. 김건희 사건 아닙니까? 이거는 일반 사건이 아니고. 그리고 당선인이 미르라고 했어요. 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아니 이 사건 관련돼서 취임식에 오세요. 뭐 이런 거였거든요. 제가 그냥 제 의견 한 말씀만 드리면 사실 저는 이번에 그 윤석열 씨와 명태균 씨가 이 사건으로 유죄가 나오는 1심 결과를 보고 이인관 재판장 결과를 보고 좀 깜짝 놀랐거든요. 네. 뭐 제가 사실은 저는 개인적으로 그 무죄가 나온 김건희 씨에 대한 1, 2심이 전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했었던 사람입니다. 제가 뭐 김건희, 윤석열을 내가 너무 싫어하는 걸 떠나서 네. 법리적으로 보면. 근데 저는 이제 이 판결이 나온 다음에 그 판결문을 구해서 한번 읽어봤어요. 그 윤석열, 명태균 씨 그 유죄 판결을 읽어봤는데 또 수긍이 되는 거예요.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첫 번째는 제가 이제 법률 감수성이 좀 낮았구나라고 제가 이제 생각을 하게 됐고 우리 사회가 우리